AI가 점점 진화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면서 무력해져.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지혜의 나무 자문위원이신 서평가 이현훈 선생님 모시고 기술시대의 인간다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평가님. 네, 안녕하세요. 기술시대라는 큰 주제 아래 인간다움이라는 소주제를 정해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인간다움에 대한 정의, 인간다움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간다움이란 말도 우리가 흔히 쓰는데 좀 따져보면은 흥미롭게도 인간하고 인간다움하고 바로 일치하진 않는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주제로 인간다움, 기술시대 인간다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인간다움에 대해서 고민해 오셨을 텐데요. 지금 폭주하는 기술시대에서의 인간다움은 기존의 인간다움과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인간다움이란 어떤 그 문제 설정, 그 관심 자체는 인간의 어떤 위치 때문에 그 보통 이제 서양의 그 형이상학이나 기독교 역사에서 인간이 항상 이제 완벽한 존재로서 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인간보다 좀 열등하다고 이렇게 보여졌던 동물 사이에 중간적 위치에 있는 걸로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해 왔었는데 기술 시대에는 이제 그 비교 대상이 조금 변화하는 것 같아요. 요새 AI 시대이기도 해서 지능 면에서는 인간을 추월하고 있는데 점점 그 활동 그 영역이 더 확장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역할이나 기능을 대신하게 될 걸로 보이잖아요. 그 기계가 과거에는 이제 인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정도로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추월해서 인간의 어떤 능력을 압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조건 하에서 이제 인간이 무엇이고 뭘 할 수 있는지 좀 다시 묻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신 책들은 기술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나 역할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일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책을 제가 몇 권 좀 골랐습니다. 차페크의 초기작 가운데 로봇이라는 작품은 1920년작이고 1921년 초에 이제 무대에 올려진 희곡 작품인데 인상적이게도 한국에 굉장히 일찍 소개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로봇이 우리가 아는 그런 로봇인데 작품에서 보면은 이제 인간과 아주 흡사해요. 근데 이 로봇들이 이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되면서 인간이 그 노동에서 해방되게 돼요. 노동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무력해져. 그리고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자식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로버트의 복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던 그 이제 여주인공이 그 과학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인간과 좀 더 흡사한 로버트를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해요. 그러니까 로버트를 약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고통과 감정을 갖는 로버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들이 이제 자기들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작품에는 좀 단순하게 처리되어 있는데 인간을 모두 다 이제 몰아내고 로봇들의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말 부분에 가서는 또 좀 달라지는데 마지막 남은 인간이 로봇 가운데 이제 어떤 한 커플이 있는데 새로운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로봇이 내부를 이제 좀 해부해 봐야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남녀 로봇이 이제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여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해부대에 올려지느니 자기가 대신 그 해부대에 오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이제 이 인간이 감동해가지고 이 두 남녀 로봇은 이제 새로운 그 로봇의 아담과 이브로 이렇게 명명해요. 이게 이제 작품의 결말입니다. 카렐 차페크의 로봇에서는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난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난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지 않아도 되길 바랐어요. 난 그 누구도 뭔지도 모르는 기계 앞에서 바보가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 빌어먹을 사회의 쓰레기가 단 한 줌도 남지 않길 바랐던 겁니다. 난 비하와 고통을 혐오했어요. 빈곤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고요. 나는 새로운 세대의 인류를 원했어요. 내가 바랐던 건 모든 인류를 귀족 계급으로 개조하고 싶었어요.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최상의 사람, 아니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그 무엇을 말이죠. 인간다움에 대해서 주로 이제 서양 철학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사고해 왔는지 인간다움을 추적해 본 책이고요. 저자는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하나는 공감, 타인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줄 모른다면은 인간다움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 공감에 이어서 이제 이성이라는 것도 인간다움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이라는 게 영역이 좀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성이라고 하는 건 공감의 대상을 좀 확대시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성적인 사고 능력,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간답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고. 세 번째는 자유에 대해서. 사실 인간이 이제 개인으로서, 독자적인 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추구할 만한 어떤 가치로서 공감과 이성과 이제 자유라는 어떤 요건들이 고루 충족돼야지 그게 이제 인간다움의 조건이고, 그런 바탕 하에서 이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여러 역사적 국면에서 위협받기도 했었는데, 이성적 사회도 마찬가지, 그다음 자유에 대한 갈망도 마찬가지인데, 되짚어 보면은 자유라는 이념이 보편화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또 한편으로는 AI 시대에 인간의 자유가 많은 부분에서 또 위협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노동 해방의 어떤 희망을 갖게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많이 얘기되는 거는 노동으로부터 소외죠.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AI나 로봇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노동의 권리를 이렇게 박탈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공감과 관련해서 재밌는 지적도 있는데, 기술 시대의 또 중요한 양상이 대인간의 직접적인 어떤 대면 접촉보다는 비대면 접촉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재택근무도 많이 있죠. 그런 것이 또 업무에 또 더 효율적인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발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플러스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비대면이 이제 점점 이렇게 많아지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 그런 교사분들 지적들이 있었어요. 학습 내용을 아이가 비대면 수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습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면 시의 학습 내용 이외에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나 이제 친구들 얼굴 표정 보고 이게 표정 읽어낸다든가, 그런 또 표정에 대해서 반응한다든가, 이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체득해 나가게 되는데, 그런 대면 접촉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은 아주 기본적인데 그런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기술 시대의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자도 그걸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움의 책의 한 대목입니다. 인간다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인간다움에 대한 고대인들의 생각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다르듯 인간다움에 대한 오늘의 생각도 역사 속에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나 성찰하지 않고 그저 변하는 세태에 몸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인간다움에 대한 생각에 도달했다. 그런 만큼 현재 우리가 처한 도전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인식한 뒤 보존할 것은 보존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화를 시작하자는 이야기다. 인간다움에 대한 도전에 눈을 감는 것은 결코 인간답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책의 몇몇 주장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자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10분 공감하게 됩니다. 인간다움에 대한 정의,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일관되진 않았어요. 많이 다른 면이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인간다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거. 독자분들도 저마다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저자의 이런 견해를 좀 참고해서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언 맥큐언이라는 이제 영국의 현대 작가입니다. 나 같은 기계들은 이제 최신작이고요. 2019년에 나온 작품인데 과거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1980년대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실과는 좀 다르게 그 시기에 인간과 동등한 AI 로봇이 이제 그 발명됐다고 가정하고 주인공 1인칭 시점으로 이제 아담이라는 로봇을 이제 구입하게 되는데 사이에서 벌어진 여러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에서 설정은 그 로봇이 이제 인간과 같은 신체를 갖고 있어요. 이건 SF 영화들에서도 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설정이긴 한데 주인공은 그 이름이 찰리라고 나오는데 이 아담이라는 로봇을 부모가 되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담의 어떤 그 사고 같은 거는 자기가 이렇게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부모를 모방하는 것 비슷하게 이 로봇가 주인공의 어떤 생각, 행동 이런 걸 모방하면서 성장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여자친구가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묘한 삼각관계 같은 게 형성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좀 흥미로운 그 사건도 이렇게 벌어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을 이 작품을 통해서 좀 읽어볼 수가 있는데 기술이 점점 발전해 가지고 인간과 아주 흡사한 어떤 로봇가 발명됐다고 할 때 로봇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나 같은 기계들에서의 한 대목인데요. 하지만 한때 신들에게 대항했던 인간의 정신은 자신의 엄청난 능력을 통해 스스로를 권좌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었다. 압축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자신보다 조금 더 영리한 기계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다음엔 그 기계가 우리의 이해력 밖에 있는 다른 기계를 만들어낼 터였다. 그럼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만들긴 했지만 사실 그런 경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점점 진화하게 되는데 그 진화 과정에서 더 이상 인간의 고안이나 손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인간의 경험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AI. 그런 비슷한 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조력 없이 스스로 이제 자가 발전해 나가는 AI가 등장하게 될 때 인간은 어디에 있을지, 뭘 하게 될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섬뜩한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에 꼭 읽었으면 하고 추천해 주신 책이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아 작가의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 교사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 그러니까 빈곤층 학생들과의 그 직접적 인터뷰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장기간에 걸친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한국 사회 빈곤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빈곤층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무엇으로 고통받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복지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과연 합당한지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끔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변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도 이제 입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동료 학생들이 경쟁자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좀 변화할 필요가 있고 그 첫 단계는 앞서 인간다움이란 책에서도 이제 공감이라는 게 인간다움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책이 바로 공감에 대해서 다룬 책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현우 서평가님과 기술시대의 인간다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추천해주신 책과 또 추천사들은 유튜브 댓글 통해서 남겨놓으실 테니까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평가님.